주식 승천 10시 시즌2에서 주생 김도영이. 주식 승천의 마스코트 김혜선입니다. 네. 도영씨, 네. 드디어 한 달여 만에 1900선으로 올라왔네요. 네, 역시 이제 1900이라는 심리선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우리 멘토들의 전략과 저출생의 전략들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심리 자체적이라는 것은 결국 1800이라는 자리, 1900이라는 자리, 2000이라는 자리를 의미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위아래의 공백이 많이 비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우상향 가지 않을까 우리가 점쳐릴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요. 흥분과 이젠 정말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앞서서 정말 정확한 전략과 앞으로의 포트 구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또 많은 내용 준비했는데요. 먼저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요, 관전 포인트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주춤했던 IT주가 한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수급적인 주목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강주, 그리고 증권과 금융업종들이 선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요. 네. 아무래도 우리 멘토분들이 얘기하셨던 업종들이 모두 다 동반해서 시장에서 강한 반등세를 연출했다라는 거. 네. 그 어느 때보다 타사와 비교가 불가할 정도의 이 전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아주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죠. 먼저 코스피요. 코스피 종가랑 코스닥 종가 저희 간략하게 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출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 탄력을 이어준 모습이었는데요. 어제보다 무려 23포인트 오른 1904선에서 종가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어제와 유사한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상 출발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현저히 둔화되면서 5거래일 연속 541선에 머무른 모습이었죠. 네, 오늘 전체적으로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중공업 부분이 먼저 상승한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연출되었지만 네. 철강이 트로이카 종목에서 또다시 한번 급반등, 그리고 증권과 금융 섹터들, 은행이 가장 특징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자, 이 오늘 출연하신 분들 누군지 소개해 주시면 이분들하고 전략 세워볼까요? 그럴까요? 김영근 멘토, 이효열 멘토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래, 오늘 장 좀 밝고 경쾌하게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발걸음이 좀 가벼워질 수 있었는데요. 제가 그 얘기 드렸습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저희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겨내자라고 했었거든요. 김영근 멘토, 오늘 장 점검 한번 해보죠. 예, 오늘 1900선을 좀 보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제 그 지수에 대한 부분은 직전 고점을 좀 넘어서면서부터는 지수에 대한 상방의 한계 부분은 반등의 상한선은 1920포인트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 좀 소외됐던 사실은 그 낙폭 민감 업종의 대표주 이러한 쪽들이 좀 상당히 오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철강 쪽도 그랬고 건설 쪽도 그랬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일단은 그러한 섹터들의 좀 반등이 좀 추가적으로 지속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이제 이런 표현도 좀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지수는 이제 그렇다면 상방에 대한 부분은 1920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지수상으로 보면 한 1%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같은 현상이 하루 정도만 더 나타나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상승에 대한 반등의 그 한계치는 좀 도달하는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추가 상승은 가능하긴 하지만 김영근 멘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타임 정도 위쪽의 상승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전략을 오늘 보신 것 같고요. 네. 이효열 멘토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점검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오늘 역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돋보였던 그런 흐름이고요. 사실 이제 7월 들어서면서 계속 이제 그 매도 강도가 약해지면서 이제 매수로 좀 전환되는가 싶었는데 최근에 좀 매도를 했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특징적인 건 역시 이제 코스피 위주의 상승, 대형주군 위주의 상승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간의 흐름에서 보면 역시 이제 코스닥의 종목별 흐름보다는 좀 대형주 위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두 분에게 살짝 오늘 장 점검에서 좀 특징적인 수급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외국인들이 귀환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파생시장 쪽에서는 기존의 매도 포지션의 청산성인지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네. 김영근 멘토. 오늘 장 수급 특징 좀 살펴주시죠. 예, 오늘 외인들이 현선물 동반해서 다 매수가 좀 들어왔죠. 선물에서도 강하게 좀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현물에서는 한 3,20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대부분의 그 업종 대표주들을 좀 샀다고 봐야 되겠죠. 시총의 상위주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각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업종 대표주들로 많이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전기전자 쪽도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던 뭐 LG전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매수가 유입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표현을 해드리면 저가 매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 시장에 1900선을 좀 넘어서기 위한 일전에 뭐 태양광 쪽이라든가 모멘텀이 있는 태양광이라든가 뭐 전기차라든가 이러한 섹터들이 부각이 된 이후에 뭐 조선이라든가 그리고 최근 건설 철강 이러한 종목들의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지수의 좀 한계를 1900선을 좀 시도하는 그러한 정도의 의미를 좀 둘 수 있다. 상방으로 어떤 전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저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결국에는 뭐 지금 오늘 오른 종목들을 보면 사실상 업황이 좋고 뭐 실적이 기반이 되고 이러한 섹터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반등에 좀 한계치는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흥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꽃쇼의 시작의 신호탄은 아니다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이왕이면 불꽃놀이가 바로 시작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렇네요. 리얼멘토 혹시 파생시장에서 오늘 특징 좀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외국인들 신규 매수 유입 확대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파생 쪽하고의 연계도 물론 좀 생각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은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돌아오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들어서는 역시 이제 좀 빨간색의 흐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수 흐름이 좀 더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네. 6월에 비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그 룸을 좀 비워놨던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복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종목군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추세적으로 강하게 주도주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좀 낙폭이 많이 빠졌었던 그런 업종군들에 좀 집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365일 식지 않은 용광로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열정이 좀 많이 위축이 되긴 했지만요, 이제는 그거 같아요. 견딘 자에게만 달콤한 열매가 주어지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청구의 포인트는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목이 중요하고요. 내일 장면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점 여기서 맞추죠. 네, 그리고요, 오늘 방송 중에는 멘토들의 신규 종목과 또 내일장 전략까지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장 이슈앤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승리였는데요. 과반을 획득하는 것은 물론 참의원 상임위원장을 독점할 수 있는 의석수도 확보해 놓았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는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정책을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지속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과연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서 오늘장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철강 금속 업종은 오늘 장중에 3% 넘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현대하이스코, 포스코, 현대제철 등 모두 3에서 5%대의 강한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심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철강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눠봐야 돼. 네. 자, 이 아베노믹스 얘기도 분명하게 심도 있게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얘기는 했어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 반등, 그러니까 최고점이 105엔이 상단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네. 그러면서 갭상승 이후에 이제 하락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낮아질 것이다. 하락의 하방 부분에 대한 이탈 부분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였는데요. 네. 자, 선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축될 가능성, 또 아베노믹스의 강한 드라이브가 나올 줄 알았었는데, 그렇죠. 청구의 포인트를 넘어서는 시점이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왔다는 거죠. 네. 이 엔저 효과 부분 불식시키면서, 그래, 어디?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김영근 멘토, 이 부분, 아베노믹스의 영향력, 이제부터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무시할 수는 없고요. 엔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엔화의 환율 부분, 네. 이 부분이 뭐 직접적으로 좀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그동안 사실은 이제 많이 올랐다고 봅니다. 이번에 참의원 선거 때 아베가 다시, 이런
그 정권을 잡게 됐는데 앞으로 향후 뭐 3년간 계속 뭐 진행이 되겠죠. 근데 그 부분에서 그동안 엔저의 지속이 계속 되었다는 거죠. 올해 초부터 해서 엔화가 사실상 보면 환율을 보면은 한 7, 80% 정도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엔저가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지속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추가적으로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속도의 문제, 급격하게 변화리라고 보지 않고요. 일단은 올해 지금 103엔 정도가 이제 고점이었었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뚫어주는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분명히 이제 우리 국내 수출주,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아무래도 생각합니다. 이제 전기전자와 자동차 예, 많이 그렇죠. 중심적에 있는 수출주가 일본과 많이 겹쳐있기 때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넘어서 뚫어서 올라가면서 엔저가 계속 더 진행이 된다면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런 그 정황을 보게 되면 일본에서도 아베 정권이 지금 뭐 엔화 양적 완화를 통한 통화 정책을 통한 이러한 부분만을 계속 고집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쪽에서도 우려를 좀 분명히 표명을 할 것이고 오히려 이제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 뭐 기업의 투자 확대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더 진행을 좀 하면서 경제 어떤 선순환 구조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단순하게 통화 정책을 통한 기존에 좀 추구하던 이 부분만을 강조하기에는 조금 상황 자체가 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감 자체는 약간은 우리가 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제가 이제 기준적으로 일단은 엔화에 대한 부분으로 한 103엔 정도 우리 올해 이제 고점입니다. 그 네. 부분만 돌파되지 않는다면 국내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이 생각보다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100엔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네. 그 부분만 좀 우리는 좀 체크를 하면서 주시를 좀 한다면 크게 뭐 우리가 우려하고 뭐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김현근 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지금 최고의 상단, 올해 작성을 했던 103엔 정도의 엔저 부분에 네. 엔달러 추이 자체가 넘어서지만 않는다라면 이제는 좀 발목 잡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네, 그리고 네. 특히나 아베노믹스의 이 엔저 효과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조작을 함으로 인해서 물가를 잡기 위한 작전이거든요. 일종의. 네. 이 부분은 실효성 자체가 의문이 계속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조금 어렵지만요. 1900이 넘었다라고 이제는 무조건 추격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전략을 통해서 하나를 지금 얻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엔달러의 추이를 좀 지켜보자. 103엔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자신 있게 가져가지만 103엔이 넘어가면 조심하자는 김현근 멘토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업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엔달러 환율의 변동 사항으로 인해서 자동차 주들을 포함해서 이제 수출 업종들도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업종 좀 짚어주시죠. 예, 제가 보는 관점은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일본하고 경쟁하는 업체 대비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이제 약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는 건데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고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게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엔저가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경쟁력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향은 받겠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엔저의 흐름 자체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사실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사실 엔저 굉장히 급격하게 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일본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효과를 보고 있고 엔저로 인해서 이제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 그 수익성 상당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엔저를 심화시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내수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죠, 이제는. 물가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본의 아베 정부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구조개혁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대 이런 쪽을 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러면 생각을 좀 하고요. 당분간 엔저 기조로 저 100엔대 부분에 붙여놓고 이제 추가적으로 급락이나 급등을 못하게끔 정책을 좀 재정 건전성으로 좀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또 여러 가지 지표를 또 확인해서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일단 그런 경기나 지표 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또 불안한 무슨 모습이 보인다면 또 이제 돈을 풀어서 그런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겠지만은 네. 그런 부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기존의 아베노믹스의 어느 정도 엔저 효과는 이미 지속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이제 앞으로 부분에서 이 아베노믹스 부분에 따른 엔저 현상에 대한 위축은 조금은 우리가 편안하게 내려놔도 될 것 같아요. 짐 자체를. 네. 그러면 이제 수출주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하면 대표적인 게 전기전자와 자동차겠죠. 네. 일본 하면 또다시 대표하는 게 전기전자와 자동차라는 거죠. 유열 멘토. 전기전자, 이 엔저에서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면
이제는 전기전자가 부르릉 시동을 걸고 자동차와 함께 같이 동반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엔저도 물론 문제지만요.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역시 이제 뭐 핸드셋 쪽이라든가 가전 쪽이라든가 이제 선진국의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 효과를 좀 기대할 만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경기 부양 조치로 인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의 경기가 좀 부양이 된다면 하반기부터는 그런 영향들이 IT 업종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김영근 멘토한테도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희 이제 시장이 25거래일 만에 1900선으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주식 사도 될까요? 네, 지금 사도 됩니다. 네. 그래요? 어떤 근거로?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네. 엔저 아베노믹스 부분에 대해서 103엔 넘어가기 전까지는 좀 공격적으로 가도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뭐 전기전자하고 자동차 사도 되겠습니까? 네, 전기전자 쪽을 사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늘도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쪽도 그렇고 지금 네. 상당히 낙폭 한동안 좀 소외가 됐다가 최근에 네. 다시 좀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IT 실적들도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네네. 뭐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아지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쪽들 같은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IT 쪽. 네. 그리고 여전히 뭐 코스닥의 종목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월 멘토, 우리 김영근 멘토는 지금의 1900 자체적으로 봤을 때, 부담스러운 요인에 돌다리를 두들길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는 추격 매수를 좀 따라가도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조건을 살짝 낙폭과대 순환매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춘 것 같은데요. 이월 멘토는 어떻게 된가요? 추격 매수가 되겠습니까? 현재 지수하고 좀 종목하고 좀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는 지금 뭐 1900선을 올라왔습니다만은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자체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논리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 저도 허심탄회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1800포인트 때는 확인해보고 가자 두 분 멘토분도 그 전략을 세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1900이 오늘 넘었습니다. 25거래일 만에. 거의 이제 한 달이 넘은, 거래일 수는 한 달을 넘은 상태였는데요. 네. 이제 와서는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추격 매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전략이 바뀐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1850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매수의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그렇죠. 해드리고, 직전 고점을 넘어서면서부터 혹은, 주가가 다시 1800선에 근접하는 시기에 다시 매수의 포인트는 두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800포인트 근접하는 시기와 이 1860포인트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이 두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각은 저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지수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물론 이 업종별로 또 순환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뭐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시각은 여전히 좀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상방으로는 차트를 좀 보시는 김에 또 말씀을 드리면,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는 1920포인트 정도 상방에서 또다시 조금 막힘을 좀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당분간 상방으로는 1920, 그리고 하방으로는 뭐 1950이라든가 좀 넓게 잡으면 1820 정도, 요 사이에서의 어떤 박스권의 흐름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다시 1920포인트를 좀 넘어서는, 혹은 더 강하게 간다면 1920이 넘을 수도 있겠죠. 그 시기가 된다면 어느 정도 또 차익 실현이라든가 현금 마련, 매도 관점, 이 지수 연관된 종목들 같은 경우 그렇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요. 다시 한번 지수가 조정이 나와서 1850에 근접하고 이탈되고 이런 식의 다시 한번 또 매수를 조율해봐는 그런 전략이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 시각은 지금 현재 여전히 지수는 상승을 어떤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좀 박스권의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김영근 멘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추격 매수는 가능하게 하지만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을 좀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이겠고요. 네. 1900 부분에서 추격 매수는 가능하지만 눌려질 수 있다라는 김영근 멘토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자, 이월 멘토 같은 경우는요. 네. 그래요. 추격 매수 이제 가능한데 저는 궁금하단 말이에요. 1800선 보수적인 관점, 그죠? 트레이딩 자체가 그랬었는데 이제 1900이 올라오면서 이제는 좀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보셨단 말이죠. 네네네. 그 이유는 왜 이렇게 바꿔야 될까요? 수급에서 찾은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거는요, 그 주식시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일률적이지가 않거든요. 시장의 모습은 항상 변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은 변동성이 컸던 흐름이란 말이죠. 굉장히 위험이 커졌다는 얘기죠. 그 양적 완화 축소라든가 악재가 많았고요. 수급적으로도
시장이 좀 비정상적이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어요. 그럴 땐 좀 위험을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리고 2년간 지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지수 자체로 놓고 보면, 지금 1800에서 2000선을 2년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박스권의 모습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현재는 박스권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네. 다만 1800에서 약간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되면서 외국인도 어느 정도 매수를 해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2월 멘토 지금 보여준 차트가 주봉 차트죠? 그렇습니다. 네, 주봉 차트.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스권은 상당히 이쁘게 그림이 좀 화가가 그러네요. 그려진 것 같은데요. 네. 저 상단 빨리 좀 뚫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이 사실은 이 투자 전략가로서 또 애널리스트로서 제가 조금 저도 같은 애널리스트의 직업을 갖고 있지만 예민한 부분을 좀 언급을 좀 드려봤었는데 네. 참 편안하게 답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가장 큰 특징은 그때의 수급의 불안정성, 정체적인 부분에서 정체기에 도래됐지만 이제는 안정화되고 있는 단계 쪽으로 지금 시각을 바꾸시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긍정의 신호를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자. 네, 오늘 참 철강주가 제 옷처럼 말이죠. 용광로처럼 아주 뜨거웠던 하루였어요.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쁘단 말씀을 네. 안 해주시더라고요, 도영 씨가요. 네. 네, 네, 오늘 철강금속의 셀러문인 줄 알았어요. 철강 금속의 상승 흐름이 눈에 띄었고요. 고려 아연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또 업종별로 보자면 3%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대 하이스코 그리고 현대 제철, 포스코 등 철강 대표주들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죠. 사실 이 강한 상승세에서 최대 피해자는 접니다. 왜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막장 토크에서만 포트를 넣을 수밖에 없고 저의 원칙이 좀 있습니다. 다른 멘토분들의 포트에 이제 종목이 편입되게 되면 네.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기준인데, 자, 고려 아연 자체는 시장에서 분석하는 걸 회사의 가치로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철강업이 중공업 이후에 분명히 이제 강한 인공호흡기라고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자, 우리 혜선 씨의 옷처럼 네. 더 밝게 타오를 수 있는지, 이제는 힘드셨던 분들 철강에서 웃을 수 있는지, 김영근 멘토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데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길게 그래요? 오지는 못할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제 상승했던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은 조선주가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조금 빠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철강 쪽에 좀 관심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오른 또 이유 자체를 보면 뭐 이제 명분이겠죠. 이제 일본에서의 철강 가격 상승, 강판 가격, 도요타와 신일본 제철과의 그 강판 가격 10% 가격을 인상하는 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좀 이유가 됐지만 사실 일본과는 이제 우리는 좀 상황이 다른 상황이죠. 지금 일본의 엔저에 대한 부분으로 그 원재료 가격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격 인상으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좀 전이가 되는 거지만 국내 상황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전방 산업 자체가 조선만 좀 약간 좋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은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적인 그러한 단기 매매 관점에서의 어떤 수급의 그런 흐름이라고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지금 현재 현대제철 차트인데 네. 사실 뭐 지금 오늘 많이 올라왔다고 보지만은 아마도 뭐 최근에 매수하신 투자자들 말고는 대부분은 뭐 거의 뭐 기별이 없죠. 지금 장기간 동안 뭐 계속 하락한 종목이 아파요, 아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업황 자체가 좀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고 해도 위에 뭐 상당히 꽉 막혀 있습니다. 막혀 네. 있어서 더 세게 가봐야 75,000원, 76,000원이거든요. 매물대가 만만치 예, 않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현구안에서 만약 주가의 변동폭은 한 10% 정도 내외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렇다면 신규 매수해서 우리가 매매해서 취할 수 있는 수익률 자체는 뭐 5% 미만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연히 뭐 추격 매수는 좀 자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반등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김영근 멘토 같은 경우는 철강주 자체 추가 상승은 가능하긴 하지만 네. 트레이딩 관점의 단기 목표치가 좀 5% 정도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추격 매수는 좀 철강을 좀 자제하자라 의견을 좀 주셨고요. 네. 지수 상승에 대한 순환매 쪽으로만 관점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월 멘토 네. 철강 업종의 업종 차트를 가지고 위치도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철강주 더 반등 중공업은 가신다라고 강력히 지난주에 또 말씀 좀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철강 2분기가 바닥이다. 그리고 1분기에 이미 거래됐던 가격은 다시는 오지 않을 가격이라는 얘기가 좀 많았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네. 추가로 가능할까요? 일단은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그 철강업
기업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구조조정 문제거든요. 네. 지금 이제 공급이 많기 때문에 철강 가격이 계속 약세를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냉연이라든가 열연 이런 가격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포스코라든가 현대해철 굉장히 오랫동안 하라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서서히 풀려간다는 얘기죠. 이제 뭐 일본에서도 뭐 그 강판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이제 중국의 철강기업 허베이그룹에서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호재가 되면서 완만하게 지금 냉연이나 열연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닥이 아니냐 이런 신호들과 더불어서 또 수급이 또 받쳐졌죠. 최근에 기관과 여기는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맞아요.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업황이 다소간 호전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럼 당장 급등을 할 거냐 그렇게 가지기는 어렵겠죠. 네네. 조금 더 이제 실적도 확인을 해봐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 멘토, 이 철강 업종이 주도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혹시? 하반기에? 주도주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물론 이제 전방 산업인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게 살아나면 이제 계속 상승하리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주도업종으로 가기에는 조금 더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도로 가기는 조금 약하다. 네. 그럼 1900선으로 올라왔는데 아직도 철강주들 그래도 싸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떤 종목들을 사면 좋을까요? 좋아요. 아무래도 지금 주도로 하는 것은 역시 이제 대표주인 포스코나 현대해철이 일단 가장 먼저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중소형주라든가 뭐 이제 대리점 업체들 이런 네. 쪽에 이제 같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자철과 포스코 중에 굳이 꼭 포트에다 집어넣는다라면 어떤 게 나을까요?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살펴보면 탄력적인 면에서는 현대해철이 조금 더 탄력적이고요. 포스코가 조금 무거운 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동소이할 거라고 봅니다. 네. 김영구 멘토는 어떤 저는 좀 그 큰 네. 종목보다는 동국제강이라는 이 종목이 오히려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이 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있죠. 걸로 아는데 그쵸. 역시 그래요. 네. 수익률 좀- 체크는 이따 해보고요. 네, 좀 아쉬워요. 이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돌다리를 두들겨서 확인에 체크를 하고 이제 매매 포인트나 잡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 네. 바닥에서 일단 올라오는 타이밍을 좀 기다리는 찰나에 우리 멘토분들의 이 단무리 정신과 네. 공격적인 성향들 때문에 포트에 먼저 들어왔다는 거 네. 보겠습니다. 철강 앞으로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힘들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빨 꽉 물고 좀 가져가 보자고요. 네. 저희 그럼 이어서 증시 뒷담화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이렇게 강한 반등세로 이제 1900포인트를 드디어 안착을 좀 했습니다. 네. 일일 천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착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동안의 불식 자체, 불안감 자체가 조금은 종속되고 사라지는 모습인 건데요. 이날일수록 더더욱 또 오늘 미스김이 출동을 했는데 그렇죠. 와, 미스김 출동 쪽에요. 연예인 찌라시도 엄청나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건 우리 비방용이니까 그거는 우리 멘토들의 공개 방송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오늘 입이 딱 벌어지는 또 뒷담화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함께 보시죠. 2분기 실적 발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실적 발표 전에 기업의 리포트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헌데 이 상장사들의 매출액 전망치가 증권사별로 최대 6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도영 씨? 네, 아니, 네. 왜죠? 잠깐만 6배나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탑프라이스라는 게 목표가도 그렇고 업황 자체를 체크하는 것도 그렇고 적정 주가 자체가 6배나 차이가 난다고요? 어마어마하죠. 말이 되나요? 되나요? 아니 그러면 진짜 네.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통 이 실적 시즌 부분에 발표가 될 때 실적 자체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2분기는 좋지 못하다. 실적이 좀 쇼크가 나오고 나서 3분기는 그나마 그래도 돌아 나올 것이라는 그 기대의 희망을 갖고 이제 매매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고요. 네. 또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획크해보고 더 추격 매수나 비중을 확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쵸. 6배는 너무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도 어떤 거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 재무제표 모두 다 잘합니다. 그리고 멘토들과 같이 공부도 많이 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아마 무지하게 전 세계에서 최고일 겁니다. 네. 세대가. 그런데 김영훈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우리 개인 투자 어떤 거 보고 투자할까요?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증권사들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건 그 연결 대상 해당되는 그 기업을 이제
해당을 계상을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차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결재무제표로 해서 네. 실적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을 계상을 안 하게 됐을 경우도 했을 경우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부분을 많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부분을 보면 상당히 많네요. 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 두산 같은 경우 지금 6배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 네. 두산 같은 경우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든가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회사가 오늘 연결 기준에 해당이 되는 기업이 되는데 그걸 이제 계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저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 다트라는 사이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자공시 시스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가 잠정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좋아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네. 두산이라는 기업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네. 우리가 이제 뭐 분기 보고서 이런 것도 다 올라와 있고요. 그렇죠. 여기 쭉 보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에서 잠정 실적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쭉 보면은 여기 내용 뭐 쭉 나와 있죠. 2012년도 4분기와 1분기. 이 밑에 쭉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뭐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 및 두산엔진 등을 연결 범위에 포함하여 제작성된 내용입니다. 이런 다 공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트를 좀 활용을 잘해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고 상당히 좀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사업의 뭐 기업적인 부분도 우리가 아주 상세하게 사업의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고 뭐 실적 공시도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그 증권사 레포트만 보고 투자를 하지 마시고 우리는 사실 투자자들이 좀 알 수 있는 부분은 징후들은 좀 나타나죠. 실적이 현재 주가에 안 좋았었는데 어떤 향후에 좋아지는 그런 흐름. 최근에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그 수급에서 먼저 그 흐름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급을 항상 주목을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사이트도 좀 활용을 하시고 증권사 레포트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이제 참고적인 사항은 되겠지만 한 가지만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우리 저희 멘토들의 이러한 또 조언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뭐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서 종합을 해서 좀 투자를 좀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요, 김영근 멘토, 우리 혜선 씨도 저기 전자공시 시스템 안 들어가 보셨죠? 네, 저 아직 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예전에 혼자 공부를 하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네. 항상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이제 막 보유를 시작하려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웬만한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율 공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를 공시를 하지 않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네. 그것까지는 저 자율 공시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김영근 멘토. 네. 네, 그래요. 이현 멘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인터파크도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6.6배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최소와 최도를 비교해도. 도대체 어느 관점에서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저희가 없다라면, 만약 개인 투자자에게 우리 멘토들이 없다라면 뭘 보고 해야 돼요? 기술적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이제 그 IFRS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네.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혼선이 좀 빚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회계 기준이 이제 계속 좀 바뀌거나 이런 좀 변동이 생기면서 이제 일어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하반기부터는 이제 기준에 맞춰서 실적을 이제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혼선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답니까? 네, 지금 뭐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최대로 이제 매출 차이가 많이 났던 것은 이제 아까 두산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나 두산중공업이 반영이 되면서 또 반영이 안 되면서의 차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발표했던 부분들이 그런 기존의 방식을 바꾸질 않고 그냥 추정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났던 좀 넌센스적인 일이라고 보고요. 하반기부터는 아마 이런 것이 반영이 되면 아마 큰 오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쯤에 연결 회계 기준 쪽으로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그것을 부합시킨 것 부합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금 말도 안 되는 넌센스의 확대 부분의 6배 차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요, 자, 보통 증권사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닌 이상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는 각 종목의 희망과 그 다음에 목표가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현재 거래되는 주가보다 높게 측정을 합니다. 네. 이거를 보고 투자하기 위해는 득과 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멘토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김영근 멘토. 대부분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 탐방을 하기도 좀 어렵고 IR 담당자와 전화 통화도 쉽지 않아요. 그죠? 예. 저희들은 조금 쉬운 용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레포트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레포트의 득과 실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분명히 이제 득이 되는 거라고는 봅니다. 예,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증권사의 그 구조상 사실은 리포트가 순수한 어떤 투자의 어떤 그 계산이라든가 목표가 설정이라든가 이 순수함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있지만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없는 그 실적의 추정 실적을 가지고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분명히 뭐 도움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도움이 되지만 사실 이제 주가의 그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주가의 속성, 주가의 흐름 부분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 가지 맹점은 상당히 좋을 때 주가가 좋을 때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많이 이제 오른 상태에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리포트를 좀 확인을 하실 때는 좀 확인을 하시고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감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지켜보고 상황을 좀 지켜보고 매수의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시 한번 조율을 하고 타이밍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레포트가 이론가 우리가 적정 주가 대비 주가가 싸다고 해서 사서 무조건 수익만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주식 투자가 쉽겠습니까?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사실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레포트를 좀 참고 자료로 좀 활용을 하시고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급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아까 그런 사이트도 좋고요. 여러 가지를 좀 다 참고를 해서 현명한 좀 판단을 하실 것을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멘토의 의견을 네.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이거 네. 같습니다. 증권사 레포트에 너무 기대하지 말자. 참고 자료로만 써보자 라는 부분인 것 같겠고요. 네. 그다음에 너무 높은 적정 주가를 언급하고 있으면 오히려 의심해보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하나둘씩 발표가 되면서 이제 시즌이죠. 네, 실적 시즌에 맞서서 또 매매 팁 좀 알려주시죠. 이효열 멘토. 궁금합니다. 실적에 대해서요. 실적 시즌에 맞서서 또 어떤 종목들을 또 골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 올바른지 팁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실적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경우가 있고 어닝 쇼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보통은 좀 보수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투자하는 경우도 상당히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실적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선행해서 움직이거나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게 솔직히 많죠. 이열면도 그거잖아요. 왜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실적 발표가 되어야지만 그때서 실적이 좀 안 좋았구나 아니면 좋았구나 기대할 수 있구나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을 비롯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포석이 되죠. 사실 우리 애널리스트 중에도 자신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 미리 좀 사전 예측치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NDR이나 IR을 통해서요. 그러면 주가에 이미 먼저 선취적으로 반영이 될 때 지금 이런 실적 시즌일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가 팁 중에 하나가 혹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 빠져나오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보의 어떤 그 습득의 어떤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고요. 만약에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세가 좀 무너진다. 오히려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추세가 무너지거나 하락이 시작된다면 역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열 멘토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건 제 노하우를 말씀드렸는데 동의를 해주셨고, 이열 멘토님은 이 실적 시즌 때 혹시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실적을 먼저 예측할 수 있는 혹시 팁이 있으신가요? 주가의 움직임을 가지고?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든가 네. 리포트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리포트를 한 편만 보지 마시고요. 사실 여러 베스트 애널리스트라든가 또 그 종목에 대해서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주식 담당자라든가 회사에 이제 전화를 해보면서 리서치를 해보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병행을 하시면 좀 더 확실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증권사 레포트도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여러 개를 봐야 되고 추정치를 다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자공시 시스템도 들어가 봐야 됩니다. 벌써 2개 했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저 생각하기 싫은데요. IR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네. 또는 공개 기업 설명회가 같은 경우 있을 경우에 네. 이제 시크릿 쪽이면 NDR이 아니고요. IR이 있을 경우 또 가봐야 돼요. 그건 또 뭐죠? 어렵죠. 그렇죠. 네. 예.
그럼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싹 잡아올 수 있는 방법이 그쵸.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주식승천 시즌2 저희 멘토들과 함께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멘토분들 있는 곳이 바로 자막에 나갑니다. 네. 샘플러스를 치시면 네.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 여기 계신 이열 멘토 그다음에 김혜영금 멘토 저출생 김도영이도 만날 수 있다.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 뒷담화는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사실 저는 되게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1900포인트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쵸. 이때 포트를 어떻게 짤 것인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오늘 어김없이 내일장 승천주 시간이 왔는데 어떤 멘토분들이 어떤 종목 갖고 왔는지 혜선 씨 소개시켜 주시죠.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네, 김현금 멘토입니다. 태양광에 힘을 실어줄 S에너지 종목 들고 오셨네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힌트 좀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이에 맞서는 이효열 멘토입니다. 조선주 백고동은 내가 올린다. 삼성중공업 지금이 기회일까요? 이 두 종목 지금부터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그래요. 시장의 업종에서 소외되지 않은 업종이 나왔네요. 네. 바닥권, 근데 또 신기한 거라만큼은 거의 대부분이 바닥에서 이제 쭉 수면 위로 올라오는 네,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태양광이 최근에 트렌드를 잡았던 것 같은데요. 자, 김현금 멘토의 S에너지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예, S에너지를 사실 지난주에 7월 16일 날 제가 출연했을 때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인데 그날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음봉에서 충분히 잡아도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다시 편입을 한번 시도했었는데 좀 갭상승을 해버려서 좀 편입을 못했는데 오늘도 좀 계속 장중에 좀 음봉이 나오길래 사실 내심 좋아했습니다.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인 게 아닌가 해서 좋아했었는데 막판에 좀 끌어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네. 조금 뭐 비싸게 주고 사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제 태양광 모듈 그 업체인데 향후에 지금 현재 단순한 모듈 사업에서 현재는 태양광 시스템 설치 사업 이쪽으로 좀 상당히 변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좀 자료를 보면 매출 기준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지금 자료를 좀 보시면 네. S에너지의 지금 매출 비중 자체가 단순하게 지금 모듈 쪽에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개발 사업 쪽으로 60%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태양광 시스템 설치 사업, 발전 설치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토지 선정부터 해서 그 개발부터 해서 향후에 뭐 보수까지 유지 보수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부분인데 상당히 이제 수익성 자체가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개선되고 있네요. 예. 2013년도에 들어오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제 국가별 매출 비중을 좀 보면 네. 일본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지금 2013년도에 30% 정도 더 늘어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아하. 일본에서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매입 정책 부분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태양광 모듈에 대한 수요 자체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국내 주문으로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오늘 보니까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좀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정이 돼 있던 그런 시스템 설치 사업 자체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 실적이 조금은 좋지 못했지만 네. 올해 좀 3분기라든가 이런 후에 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 차트를 좀 보시면 사실 이제 단기간에 좀 오른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긍정적인 면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의 흐름은 현 구간은 이제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을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편입 그 부분 지금 바로 뭐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아니요, 잠시만요. 네. 지금, 예. 그 태양광 모듈 쪽으로 좀 보면, 예. 일본 쪽의 매출 추이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하반기를 보고 계시거든요. 예. 이게 지금 속도가 이미 언급이 되고, 확정이 되고 있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영업이익 부분도 지금 뭐 태양광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영업이익률을 좀 확인을 해봐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한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S에너지가 9%대를 좀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뭐 네. 하나케미칼, OCI 이런 쪽은 아직까지 영업이익률을 좀 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 업체 중에서 충분히 우리가 좀 트레이딩 변동성도 좀 노릴 수 있고 실적 부분에서도 조금 더 안전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을 승천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여기 국내 최초 BIPV 모듈 상업화 성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건가요? 시청자들 좀 어려워하실 것 네.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이 형태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자료가 좀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없는데, 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지금 네, 그림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저 보이시는 그림이 네. 바로 이제 그 BIPV 모듈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그림을 좀 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제가 네네. 어떻게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한마디로 그거네요. 지붕에 여러분들 보이시는 지붕이라든가 건축물 자체 이제 유리 쪽의 막을 이용해서 그 모듈을 통해서 이 마감재를 대체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네요.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한 네. 그 시스템을 공부하세요. 네. 그러한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뭐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앞에서 보여줬던 김영근 멘토께도 얘기했던 국내 최초의 BIPV 모듈 부분도 지금 식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영업이익률 타사 경쟁사 대비해서 봤을 때 매력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매매 전략 포인트 한번 세워볼까요? 예,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늘 조금 문봉이 나와줬으면 더 좀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대 수익률을 조금은 낮추더라도 뭐 내일 편입 가격은 뭐 쿨하게 그냥 시가로 그냥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에 비중 20%에서 목표가는 13,500원, 한 기대 수익률 한 10% 정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단기적인 그런 변동을 좀 노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 제가 11,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네. 좀 중기적으로 봐도 괜찮을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손절가를 조금은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예상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면 추후에 추가적인 어떤 대응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손절가를 조금 러프하게 이렇게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월 멘토는 김영근 멘토의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이제 태양광 업종 같은 경우에 이제 구조조정도 좀 일어나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긴 한데요. 지금 S에너지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사실 2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사실 이렇게 뛰어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 이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이상의 올해 순익 예상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사실 궁금합니다. 예. 그래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 사실은 이제 1분기 때 현재 지금 이 실적인데 영업이익이 지금 한 9억 정도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2분기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지금 영업이익 예상치가 한 160억 가까이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지금 순이익 부분이 네. 작년에 지금 순이익이 한 101억 정도죠. 그래서 올해 그 순이익 부분이 한 50% 이상 증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실적적인 부분은 충분히 주가 상승에 오히려 실적 모멘텀도 좀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김영근 멘토 S에너지 같은 이제 태양광 쪽은 이 3분기와 4분기가 성수기 진입 쪽으로 봐도 될까요? 네, 더 좋아지는 앞으로 더 좋아지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우리 S에너지를 얘기를 하면서요. 태양광 자체 이제 볕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희망도 좀 보았고요. 네. 또한 특히나 태양광 업황 자체적으로 이제 3, 4분기 때가 조금은 성수기 진입 구간이라는 거 여러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여름에 되게 뜨거웠던 네. 태양을 지나고 나서요. 이제 가을과 그 겨울이 오기 직전까지의 성수기 진입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이월 멘토의 승천주 그럼 살펴볼까요? 이어서? 네, 저는 네. 이제 삼성중공업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삼성중공업을 편입을 이제 했다가 사실 이제 일시적인 변동성 때문에 이제 탈락이 좀 됐었는데 최근에 주가는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수주 목표에 한 벌써 77% 정도를 이미 달성을 좀 한 상태고요. 하반기에도 뭐 시추선이라든가 뭐 LNG선이라든가 수주의 호조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주가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오히려 조정을 좀 활용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유월면 또 지난번에 만약 네. 삼성중공업을 손절가를 조금 넓게만 잡았더라도 네. 제가 그때 처음 출연이어서 네, 맞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시스템적인 이제 방송에서의 탈락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네,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었는데 네. 살짝 소심한, 그쵸? 아니요, 흐름상으로 이제 그 종가상의 어떤 탈락적으로 봤는데, 이제 장중에 이제 이탈을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탈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쉬지 않고 계속 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고, 또 그 기관이나 외국인의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오늘 좀 운동을 내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어요. 양쪽에서. 그래서 네. 약간 부담은 있습니다만, 워낙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정
동시에 분할해서 담자.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잘 사주고 있나요, 현재? 삼성중공업이요? 수급 한번 살펴주시죠. 네, 수급을 좀 살펴보시면 사실 이제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뭐 최근 한 1개월 정도의 수급을 좀 보시면 기관이 거의 한 200만 주 정도의 매수가 있었고요. 네. 또 외국인이 한 160만 주, 거의 뭐 기관 외국인 쌍끌이로 사실 삼성중공업의 주가를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처음으로 좀 나왔는데 워낙 주도주의 좀 강한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활용해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김영근 멘토 그거 아시죠? 저희 주식승천 시즌2 오시면서 이제 첫 저희 쪽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계시는데 매 주마다 이렇게 계속 방송이 늘어나고 계시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혜선 씨가 마지막으로 저희 그런 거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정정해드리면 소심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세심한 투자 그렇죠, 전략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기 초등학교를 저와 같이 야간을 다녀가지고요. 예, 그런 부분이겠고요. 네. 2월 멘토 우리 그러면 삼성중공업 다시 한번 이제 매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지금 흐름상으로 좀 차트상으로 보시면 뭐 주도주의 흐름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다 볼 수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 올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수급상으로도 좋네요. 아까 이제 수급은 보여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그 차익 매물이 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좀 예상이 됩니다. 내일 같은 경우도 약간 시세가 조금 더 하락의 기운을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조정을 활용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15% 정도의 비중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생겼을 때 추가로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바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받을 때마다 삼어가는 전략이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38,1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5,000원으로 편입을 시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2월 멘토의 삼성중공업 저희의 룰 원칙이 있죠. 재편입은 한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편입 조건에 이제 들어오는 모습이 있겠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영근 멘토 같은 경우는 철강이나 중공업 같은 경우에 추가 반등 자체가 현재의 자리에서 한 5% 정도의 단기 트레이딩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오후장에 매도 압박이 좀 나왔었어요. 예. 자, 동의하십니까? 삼성 지금 따라가도 되는?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다릅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 민감주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중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 섹터가 조선주가 되지 않을까. 그 시각에 저는 동의를 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현 구간에서 다행히도 뭐 조정을 이용해서 편입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좀 의문을 제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아까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 주봉상에서 보면, 지금 딱 사실은 지금 한동안 이런 박스에 갇혀있는 흐름인데, 지금 그 상단부에 온 상태에서 딱 음봉을 맞게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조정 구간이 좀 진행이 될 텐데, 조정 구간이 조금은 시기가, 기간이 사실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약간 조정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면, 지수는 어차피 저는 좀 갇혀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단기간에 좀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 지리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질문을 어떻게 드리고 생각하시는지. 싶습니다. 좀 단기간에 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일단은 그 기관과 외국인의 흐름 자체, 시각 자체는 큰 변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차익 매물의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뭐 단기간에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가 수주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면 추가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영훈 또 어떻게 답변 좀 드셨나요? 예, 약간 뭐 지리한 흐름일 것 같네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판단해보던 혜선 씨. 네. 저는 일단 중립의 의견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선 씨의 입장에서 철저한 개인 투자자, 이제 막 시작하는 투자자 입장에서요. 두 종목 중에 굳이 꼭 가져가야 된다라면 어떤 종목 가져가시겠습니까? 저는 둘 다 가져가죠. 제가 좀 돈이 많거든요. 욕심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내일장 승천주 두 분의 S에너지와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매매 전략 다시 한번 우리 혜선 씨가 친절하게 정신 차리고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네, 먼저 김현근 멘토의 S에너지입니다. 시초가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1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이어서 이효열 멘토의 삼성중공업입니다. 매수가 38,100원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2,000원에 손절가 35,000원, 그리고 비중은 15%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히 따라해 주세요. 이 두 종목이요. 네. 이제 강하게 가려면 우리 혜선 씨가 오늘 입으신 의상에다가 네. 이렇게 세일러문요 요술봉을 딱 들고 뾰로롱 날아가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이게 앉아서 입을 때는 그런 요술봉 옷이지만요. 일어나면 또 굉장히 섹시합니다. 네. 일단 나중에 제가 아니 잠깐만요. 누가 그 확인도 안 되면 자꾸 방송에 제가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고속형 럭셔리 여러분 포트폴리오 확인하시죠.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내일장 순서 봤으니까요.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보는데요. 운영 원칙입니다. 각각 5천만 원, 3천만 원, 1억 원 가상 계좌로 운영된다는 거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고요. 100% 내 비중액 속에서 제한이 들어갑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아시지만 매수가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룰 적용에 의해 밴드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가 편입 부분과 최고가에 익절 처리가 된다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수수료 미적용이 된다는 거, 그리고 재편입 자체의 소유는 한 번 더 종목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3천만 원 포트폴리오 우리 이장님 어디 계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 보니까요. 와우, 셀트리온 하이스코어. 오늘 하이스코어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 매력 있었다. 미인주 같았다. 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컴투스가 약 손실 구간에 좀 있겠지만 또다시 플러스권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이스코어 6% 가까이 급등세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가 오늘장도 1% 상승하면서요. 수익률 회복에 힘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아쉽지만 손절가를 이탈하면서 35,000원에 매도 처리했고요. 인터플렉스 오늘장 3.5% 가까이 급등하면서 수익권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셜록 홈즈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폴리오가 4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대비엔젤스틴이 먼저 시장보다 강한 상태의 신고가를 찍고 나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 대원제약은 일부 비중 자체를 축소했지만 여전히 강한 상승세조로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 이런 실력자 어디 없는 것 같겠고요. 현대비엔젤스틴 추가 편입이 됐습니다. 비중 자체가 확대가 되었는데요. 15,350원의 비중 10% 추가가 되면서 매입 평균 단가는 14,843원이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천만 원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김영근 멘토의 포트 확인해 볼게요. 서울반도체가 오늘장 2% 하락 마감했지만요. SM이 손실을 메꿔준 모습입니다. SM 오늘 2%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누적 수익률은요. 4.43%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SK가 5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수익률은요. 4%대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장 승천주로 S에너지 추천해 주셨죠? 다시 한번 매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에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13,500원에 손절가 11,000원,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 다음은 우리 어린 왕자입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폴리오가 깔끔하게 두 종목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오디텍과 세중입니다. 현재 오디텍은 오늘 조금 아쉽지만 코스닥이 쉬어갈 때 2% 정도 하락 부분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비중 여전히 유지하겠고요. 세중은 2% 상승권에 들어오면서 수익권에 들어왔습니다. 두 종목 모두 보유 전략 주셨습니다. 5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이죠. 남은 멘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가요. 오늘 4%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수익권으로 재진입하셨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요. 3%가량 뛰어오르면서 누적 수익률 9% 가깝게 짓게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71% 상승 마감했네요. 네, 마지막으로 1억 원 포트폴리오 점검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청하면 또 어제 출연하셨는데요. 포트폴리오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삼성전자의 또다시 한번 지수 트로이카 쪽에 강한 상승세, 대우건설, 그리고 SK하이닉스, 포스코 네 종목 모두 다 포트의 의견 보유가 전략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의견 속에서 네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주쌤 김도영 멘토의 포트입니다.
바이오랜드가 수익권으로 진입했습니다. 어제 14,200원 이하에서만 추가 매수하겠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밴드에 들어오지 않아서 추가 편입은 하지 못했죠. 하지만 추후 대응 전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 오늘장 3%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2.5% 수익률로 매도가 1,200원에 수익 실현하셨고요. 한국금융지주 오늘장 신규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편입가 41,100원에 들어가서 3.4%의 좋은 수익률 내셨네요. 내일장 승천주로는 미래나노텍 들고 오셨습니다. 매매 전략 짚어볼게요. 매수가 9,350원에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1,500원에 손절가는 8,900원, 그리고 비중은 15%입니다. 다만 오늘 출연하신 우리 다크호스입니다. 2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기아차, CJ, GS, 대덕, GDS 4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현재 CJ가 오늘 1.7%의 지수에서 소외되지 않고 같이 동반 상승세가 나왔고요. 다음으로 4종목 보유 의견인지 아니면 제외가 나오는지 잠시 뒤에 체크해보면서요. 내일장 승천 중인 삼성중공업의 매매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매수가 38,1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룰 적용해서 편입 시도하고요. 목표가 42,000원, 손절가 35,000원, 비중 15%를 제시해 주셨는데 아까 잠시 뒤에 눌린 부분에서 추가 매수 비중 가능성이 있다라고 논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억 원의 마지막 포트폴리오입니다. 김용준 멘토의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ICD가 오늘장에는 5.6% 급락세로 손실 구간으로 전환했습니다. 내일장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한번 들어오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국제강은요, 소폭 상승하면서 수익률 개선에 보탬이 되었네요. 현재 누적 수익률은요, 2.77%입니다. 지금까지 주식 승천 시즌2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현황이었습니다. 대본에 보니까요, 오늘 네.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의 색깔이 좀 극명히 갈렸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코스닥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 이제 3,000만원과 5,000만원 포트 자체가 좀 네. 강한 반등들이 조금은 쉬어가는 반면에 1억 원 포트 쪽에서는 이제 대형주 포트가 편입이 되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한 포트폴리오에 상승세를 좀 들어왔다라는 네.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들 잘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네. 포트폴리오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제부터 포트폴리오 점검해야겠죠. 네, 그렇죠. 누구부터 볼까요? 김영근 멘토의 기아차 말고 서울반도체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기아차 말고 서울반도체부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좀 약간 어제도 그렇고 음봉을 좀 맞았어요. 어제도 그렇고 직전 고점 부위에서 음봉을 좀 맞았습니다. 사실 조금 고민을 좀 했는데 목표가는 제가 이제 38,000원 제시를 해드린 상태인데 고가가 이제 37,650원 정도 형성을 했는데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 좀 흐름을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오늘 뭐 기관에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직전 고점 부근에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조정 구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현재 편입 자체를 좀 좋은 가격에 잘 편입을 했다고 보고요. LED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그 현상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수익을 물론 보전을 해야 되겠지만 추후에 뭐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면 흐름을 좀 약간 전략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번 주까지 한번 흐름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들고 가보죠. 예. 이어서 SM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SM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이 좀 매물 구간에서 지금 그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단을 좀 뚫어주지 못하고 61선에서 좀 계속 부딪히는 모습인데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꾸준하게 지금 기관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 외인도 좀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조정 구간을 잘 거치게 된다, 매물 소화 구간을 거치게 된다면 한번 61선 한번 시원하게 좀 뚫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이 종목도 조금 더 보유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SK 살펴보겠습니다. SK 같은 경우도 흐름이 뭐 좋습니다. 뭐 편입이 잘 됐고요. 지금 계속 이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올해 이제 여름에 전력난 부분 상당히 지금 뭐 우려가 되고 있는데 네. 올해 뭐 9월달 이번에 9월달에도 상당히 뭐 9월달까지도 계속 폭염이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뭐 자회사 그 지주사지만 제가 좀 보고 있는 부분은 SK ENS라는 그 자회사의
기업 가치가 좀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단기적인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겨냥을 해서 편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추가 변동을 좀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직전 고점 좀 넘어서는 그러한 좀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그 손절이 나간 종목을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어떤 하겠습니다. 종목이었죠? KG 이니시스가 좀 네. 손절이 나갔. 그래서 지금 계좌가 좀 까먹은 상태인데 네. 비중이 좀 컸죠. 비중이 좀 컸었는데 조금 까먹은 상태인데 일단은 이제 손절가에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좀 매도를 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일전에 소개를 해드릴 때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지금 분홍색 선이 121선인데 이 121선을 한 근 1년 넘게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쭉 차트를 보시면.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혹시 이제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이 계시다면 121선만 이탈이 안 된다면 좀 보유를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 2분기 때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리라고 보여지고 영업이익 증가율 자체가 실적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자들 같은 경우 좀 홀딩을 좀 하시고 포트에서는 일단 손절가가 이탈됐기 때문에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 그러면요, 김영근 멘토, 이 KG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분들이 또다시 대응하기 좀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샘플러스를 통해서 좀, 전략적으로 좀 제시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가 제시를 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좀, 약점이 그렇죠. 좀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좀 멘토분들과 좀 친숙하게 좀 찾아오시면서 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게시판 보니까 인기가 좀 많이 올라와 예, 있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이효열 멘토의 포트도 점검해 봐야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아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 기아차가 여기서 시작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요. 네. 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금 뭐 컨센서스의 변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게 반등을 또 주가가 꾸준히 올라왔던 데에 대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었고, 최근에 좀 업종별 순환매 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업종은 강했는데, 그런 속에서 자동차 업종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추세상으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추세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수급에서도 아직은 커다란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는 관점에서,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CJ인데요. CJ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CEO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국세청에서도 이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상승을 준비하다가 약간 좀 밀렸었는데 네. 다시 한번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다 보여지고요. 특별하게 그 조사에서 그다지 나타날 게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세무조사 부분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다면 오히려 조정시를 또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GS 살펴볼까요? GS 최근에 정유업종 뭐 SK이노베이션과 더불어서 계속 이제 상승 반등 분위기를 좀 모색하고 있는데, 네. 3분기 이후 실적, 2분기도 그렇습니다. 3분기 이후 실적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국면 분명히 이어질 것이다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조정은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덕 GDS 살펴볼게요. 네, 대덕 GDS 이제 그 기술주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FPCB 업체들 전체적으로 사실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고점 논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작용하면서 반등을 크게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흐름상으로는 어느 정도 하락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국면 중에 있고요. 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반등 추이를 좀 모색하는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조영 씨 무슨 일 멘토, 있으셨나요? 예, 여기까지 좀 들어보니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포트 자체적으로 좀 구성해가는 부분에서 좀 더 이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좀 마쳤으니까요. 이제 내일장 흐름 지켜봐야겠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일상에서 종목을 찾아 여러분들의 계좌를 콕콕 찍어서 수익을 내는 길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은 11시 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네. 글로벌 증시가 이미 개장을 해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선물 시장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동향들 먼저 살펴보고 내일장 전략 보죠. 네,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뉴욕 증시의 관심사는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뉴욕 증시 상황 어떤가요?
아니, 미국 증시는 상승 출발하면서 4일 연속 상승을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 발표된 미국의 주택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지난달 수치보다는 향상된 결과를 발표하면서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명일은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와 신규 주택 판매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PMI는 구매 관리자 지수 약자로서 제조업 산업 동향을 살필 수 있는 중요 지표이고 50이 기준선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2, 3개월 미국의 제조업 지수와 신규 주택 판매 지수는 모두 향상되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요 기관에서도 예상치를 이전치보다 높게 책정하면서 시장의 기대 심리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전체적으로 오늘 모습보다는 네. 미국의 모습 자체가 내일의 이 경제적인 매크로 지표에 대한 관점, 이목이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상승세 유지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럽 시장 살펴보겠는데요. 이 통신주 M&A 재료의 상승세로 출발했다고 하는데 현재 시장은 어떤가요? 네, 금일 유럽 증시는 상승 출발 후 지금 5일 연속 상승 해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쪽은 별다른 중요 이벤트가 부재한 상황에서 최근 기업 실적 발표의 호재와 M&A 이슈로 인해서 지난주에 이은 상승을 완만하게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로 또한 달러와 대비 강세를 나타내면서 완만한 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별다른 이벤트가 없었다면 내일부터는 챙겨야 될 이벤트가 다소 많이 있습니다. 우선 명일은 프랑스, 독일, 유로존에 대한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올해 초반부터 지금까지 유럽 쪽의 PMI 지수는 여전히 50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향상되는 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명일 발표가 향후 증시 향방에 대한 측정 지표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기관들 또한 이제 프랑스, 독일, 유로존 모두 이전보다 향상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유럽적인 부분도 이제 내일부터 발표되는 경제적 지표가 상당히 향후 방향을 가져오는 것 같고요. 네. 유로 달러에 비춰서 유로화가 강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 긍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야간 선물 시장 동향 살펴주시죠. 네, 주간 코스피의 큰 상승 이후 지금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아시아 증시는 중국 주도로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명일 중국 주도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일 오전 중국에서도 제조업 PMI 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국 쪽은 최근 4개월 제조업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달에는 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현재 주요 기관들은 지난달보다는 소폭 향상된 수치를 예상하고 있지만 중국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투자자별로는 현재 외국인이 야간 시장에서 5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했고 개인과 기관에서는 현재 순매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간 시장 대비해서 이 야간 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지루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주간과 전혀 다른 양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해외 글로벌 증시의 이제 흐름까지 우리가 체크해 봤으니까요. 네. 내일장 되게 중요했죠. 1900에 이제 흥분을 할 때는 아닌 거는 분명히 우리가 쭉 이어오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이것만은 체크하자. 그리고 이런 것은 어떻게 대응하자라는 내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김현근 멘토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이번 주에 많이 실적 발표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IT 기업들을 비롯해서 뭐 건설주라든가, 굴지의 기업들이 상당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을 발표하는 거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뭐 IT의 저가, 낙폭이 좀 가대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적 발표를 좀 확인을 하고, 아까 이제 우리가 아베노믹스 얘기를 했었는데, 엔화에 대한 부분, 엔화 환율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내일 자체는 조금 그냥 쉬어갈까요? 해외 시장 보니까 약간 뭐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럼 일단 그러면요 김현근 멘토의 전략대로라면 내일 아침에 장 열리는 거 보고 네. 중국발 PMI 뭐 발표 나오는 거에 영향이 별로 없을 거면 예.
끄고 오래간만에 햇볕 나오면 좀 힐링하러 갔다 와도 될까요? 수영장. 이렇게. 아니요. 저는 이제 내일 좀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미 지수의 그 제 전략은 네. 지수의 반등의 상한선에 거의 왔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수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익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상승하게 된다면 추격 매수 당연히 자제를 하셔야 될 것이고 좀 차익 실현하는 관점에 더 포커스를 좀 맞추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영금 멘토의 내일장 전략을 좀 들어보니까요. 네. 지수 상단에 거의 다 왔다. 고점이다라는 인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부 지수 관련된 종목으로는 차익 실현을 좀 하겠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월 멘토 내일 이제 중국발 PMI 결과가 또다시 이제 시장의 변동의 주범이 될 수는 있어요. 그죠? 네. 상해가 출발하는 10시 반까지 상당히 눈치를 좀 많이 볼 것 같은데, 그거를 시작으로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뭐 앞서 말씀하신 부분과 좀 비슷한데요. 일단은 1900선의 안착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군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대림산업, 내일 LG전자 계속 좀 이어지거든요. 실적 발표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이어질지, 오늘 상당히 크게 매수를 했는데 매수가 이어질 것이냐 상당히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중국 증시하고의 연동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반등이 이어질지 이 여부를 또 체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적 추이를 좀 보자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중국의 PMI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움직임을 보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오전에 좀 관망을 좀 많이 하고 있다가 오후장에 만약에 이 10시 반을 기점으로 발표가 되고 나서 긍정의 시그널이 나오면 추격을 따라잡아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 중국 이벤트에 따라서 등락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이는 지금 반등을 지속하고 있는 흐름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1900선까지 안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이 나와도 매수 얘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상승을 해도 또 매수 얘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수하고 지금 종목하고의 차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많이 돼 지수는 있어요. 많이 올라왔지만 종목별로는 이제 바닥에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월 멘토 어떤 종목 또는 어떤 업종을 내일 집중해서 한번 아침부터 봐야 될까요? 눌림 매수를 잡기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제가 조선 쪽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주도주군이 약간 조정을 보인다면 네. 그 부분에서 충분히 매수 타임이 나올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매수를 좀 시작을 했는데요. 금융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단기적 철강이라든가 화학, 조선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과 화학, 조선업종을 유망하게 내일 눌림 자체가 들어온다라면 매수 잡아보자라는 이월 멘토의 좀 공격적인 매수 포인트가 좀 잡혔던 것 같고요. 네. 김영근 멘토는 이제 만약에 내일 말씀하시고 차익 신호를 하긴 하겠지만 전략상 우리 멘토링을 받으신 분들과 함께, 하지만 내일 이제 탑픽 종목으로 보아야 될 업종이라든가 종목이 있으면 좀 노출시켜 주시죠. 업종으로 말씀드리면 IT 쪽이 좀 좋을 것 같고요. IT 네. 많이 이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종목들 이제 IT 부품주를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IT 쪽, 이쪽이 좀 주목을 해서 볼 수 있는 내일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통화면을 통해서 내일 중요한 지표가 좀 하나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체크해 볼 게 딱 하나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발입니다. HSBC에서, 이거는 중국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 중간에 나와 있죠. 6월 PMI 비제조업 지수의 결과치가 우리나라의 반등을 추가로 가져올 것이냐, 하락을 가져올 거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물 시장에서 역시도 10시 반이 타임상 변곡이 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특히 내일 대우건설 실적 나오잖아요. 거기에 트레이딩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네, 또 오늘 밤 이렇게 많은 이야기 나눠주신 저희 멘토분들과도 이제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멘토분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눠보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김영구 멘토, 이월 멘토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신없이 좀 달려온 것 같아요. 네,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마지막으로 두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또? 네. 네. 먼저 정재훈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인데요. 야한밤 증시 데이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장 전략 및 종목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주식 승천이 바로 끝난 11시 30분부터 plus.cntv.co.kr로 생방송 접속 부탁드립니다. 그래, 오늘 어렵사리 저희 스튜디오에 출연하신 우리 이월 멘토입니다. 어렵사리라는 것은 빨리 오고 싶어갖고 일주일을 너무 기다렸다고 했는데요. 이월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이번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업종 그리고 종목 공개입니다. 포트폴리오 워낙 안정적으로 짜시는 분이니까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plus.cntv.co.kr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샘플러스를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셔서 2월 멘토와 내일 장중 데이트 하시는 게 어떨까요? 무료라고 합니다. 저라면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공개 방송 모두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까지 저를 웃고 그리고 혜선 씨와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